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오전 7시 34분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에 좀 재밌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인 자체 이슈만으로 움직인 것 같진 않고, 이제 미국의 CPI 발표,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오면서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고 뉴스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네, 어제 총선이 있었죠. 그죠? 파란 물길 속에 서울 불령 선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러니까 경상도, 강원도 쪽이 이제 국민의힘 쪽이 힘이 좀 세력이 강하고, 이제 전라도 그리고 충청 그리고 경기권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 성격이 좀 강한데, 접전 지역이 이제 접전 지역 서울권과 이제 뭐 충청권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다 가져가 버렸죠. 뭐 그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럼 그것에 대한 불만은 사실 현 정부를 향해 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꽤 없어. 사실 좀 그랬죠. 왜냐하면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베풀기도 하고 좀 품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진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좀 토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탄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석수가 지금 조국 혁신당까지 합쳐버리면 200석이 넘어가더라고요. 탄핵 의석수가 제가 알기로 200 몇십 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한 열몇 석인가 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돼버렸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만큼은 그래도 이번 정부가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교도 똥이고 다 엉망진창인데 경제 정책만큼은, 그래서 정말 큰일 날 상황을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저는 이번에 총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3월 물가 상승률 간단히 볼게요. 자,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물가지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작년 대비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예상치보다. 그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좀 더 금리 인하가 멀어져 간다. 한국은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까워져 가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가 인하가 멀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튀어버렸거든요.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그죠? 자, 그렇게, 네. 그래서 대략 올려야 할 판이다라고 하는데 올리지도 못할 겁니다. 뭐 올릴 수는 없겠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5.5인데 그죠? 초고령화로 실질금리가 상승,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이제 장기적인 표로 2030년이 마지막이다. 2030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030년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년층 근로춘 저축까지 줘. 지금 막 코인 한다고 난리치고 대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사실입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막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노후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40대, 50대 분들. 50대, 특히나 50대 분들. 저는 그래도 아직 생산 가능 연령이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하지만 40대, 50대 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정부적으로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연금소득과 더불어서, 뭐 여러분 다 국민연금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금과 더불어서 연금이 뭐 그때 가서 한 50만 원이라도 나온다면 내가 금융소득으로 월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그럼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생활이 자체 가능할 건데, 뭐 아파서 어떻게 된 건 둘째 문제고. 됐죠? 네. 일단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 2년 만에 좀 3%대로 유턴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는 재는 복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내가 왜 샀을까? 사는 족족 마이너스 코시닥 김의 비명. 병신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네. 금투세 폐지 급제동 안개 속으로 금투세 폐지.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사실 금투세가 빨리 폐지가 됐었어야 됐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죠. 검사 폐지됐었어야 됐어요. 이게 어,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 뭐라고 할까? 아닙니다.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폐지가 좀 됐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 버리는 부분이 생기겠죠. 어쩌면 부자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소금물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벌어진 것도 과거부터 이게 뿌려야 되는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죠? 개헌까지는 안 넘어가겠네. 네. 또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IMF 이후로 안 그래도 사실 한국 기업들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실제로 배당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좀 그래요.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가 움직여져야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개미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흔히 말하는 노예들을 다룰 때 가끔씩 고기를 주고 휴가를 보내주고 뭐 이러면서 노예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주는 거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 많은 청년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재명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을 되게 싫어합니다. 살기 좋아졌다. 당장은 살기 좋아지죠. 당연하죠. 당장은 살기가 좋아질 거예요. 당장은 편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그 집권할 때 경기도 얼마나 살기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할 겁니다만은 그거는 미래를 담보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죠? 무슨 느낌이냐면 건강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정크푸드를 매일 먹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원숭이 같다고. 조삼모사 원숭이들이랑 똑같다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식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래를. 네.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천천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낸드 플래시 보험 왔다. 저것도 쭉 나오고 있고요. AI 가전 통했다. 삼성. 미국에서 1위. 1위는 사실 별로 저는 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1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부분이고 더 증가될 수 있느냐 부분이니까 어쨌든 AI로 뭔가를 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절치부실 인텔 AI 칩 공개. 이제 인텔이 AI 칩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오픈 AI 메타 사람처럼 출하는 AI 나온다. 좀 기대가 좀 되네요. 챗 GPT-5가 나오면 아마 저는 이거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동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제동. 오르는 것만 오른다. 그죠? 뭐 괜찮은 거 사시면 된다 그랬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년 버틴 역골적들의 눈물 이자만 4천만 왔는데 집값 계속 떨어져 1억 원 손해. 뭐 얼마 손해 안 봤네요. 뭐 저도 한 몇천만 원 손해를 보고 있죠. 열심히 갚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각오하고 산 거 아니야? 그렇네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360원대 환율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단기적인 고점대를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138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예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좀 비싼 존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몇 달 안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경기적인 부분들이 아마 좀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정을 좀 받겠지?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받을 때 또 증시가 또 튈지 안 튈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변수로 자기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86달러 정도 약간의 반등 정도를 증가하고 있네요. 살짝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봉은 다 지지를 받아버리면서 또 달러의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좀 그죠? 88 정도까지는 또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선물 건드리지 마십시오. 좀 까다롭습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위로 좀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슬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보다는 좀 옆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22평을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일목균형표가 지금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렇게 옆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상승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하락에 대한 모습 자체가 충격받을 폭락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였었더라? 여러분들께 이걸 얘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더라? 그래서 요 정도 17,750 정도에서는 약간의 반등 이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방을 살짝 더 보는 정도 그림이 확률상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렬 파동 카운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일렬 파동 뭐 굳이 그것까지 다 따져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그냥 크게 보면 아 고점권이구나 라고 5파 근처니까 고점권이구나. 이제는 조정을 조금 받아야지. 그죠?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계속 쭉쭉 올라가는 이런 상승은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상승될 때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 돈을 너무 풀었다는 거잖아. 그지? 돈을 말도 안 되게 코로나를 풀면서 이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돈을 풀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잡혀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연주에서는 돈을 쪼는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그것이 메커니즘 잡히면서 이렇게 이제 경기가 잡혀 나가겠죠. 그러면서 파도를 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겠지. 다시 이렇게 파도 다시 돌리겠지.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글로벌 경제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고평가 존이고 고평가 존이고 저평가 존 아닙니까? 그죠? 제가 나스닥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시각이 좀 뒤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드리려고 그렇죠. 뒤틀릴 때도 있죠. 뭐 이런 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가지고 존버하는 거지 이럴 때 사서 비쌀 때 사서 존버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사서 존버하는 거지 이럴 때 사서 존버하는 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조정이 조금 나왔죠. 네. 뭐 한 700대까지 빠져주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데 뭐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골드 오랜만에 좀 볼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뒤섞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골드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골드 엄청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우리 비트코인은 어떨 때는 정시 따라가고 어떨 때는 금 따라가고 그죠? 금을 좀 많이 사뒀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려버려가지고 골드가 아쉬우시면 실버도 괜찮습니다. 실버도 많이 올랐죠 그죠? 은도 지금 많이 은은 뭐 예전에 여기서부터 장투 이야기 많이 드렸었으니까 은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 괜찮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20달러 밑에서 은 우리 사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 사셨으면 얼마예요? 한 30% 정도? 35% 정도 올랐네요. 근데 환율 오른 것 생각하면 거의 뭐 50%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 편해요, 이런 것들은. 이건 몇억 원어치 사도 상관없잖아. 끈인데, 귀금속인데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이런 게 투자예요. 이런 게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쿠팡은 좀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쿠팡은 이제는 슈팅이 나올 때가 됐네요. 예전에 제가 쿠팡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팡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슈팅 존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쿠팡 파이팅.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16, 17대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2년 동안 행보 쳤었다가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걸 장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 장투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장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30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네요. 에코프로 같은 그런 거 장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장투할 수 있겠지만 장투하는 시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자,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작은 흐름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재밌는 흐름이에요. 그죠? 4시간 차트.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67,000 정도에서 반등을 좀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반등의 규모에 따라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형성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그 포인트를 살려주는 그림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네요.
물론 여기를 메인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여기서 반대로 나와버렸다. 그치? 못 주겠어 그런 것도. 놓치면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제가 밤새 여러분들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봉상에서 여러분들 막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보시면 거래가 터졌다 그죠? 거래가 터지면서 반전이 나왔네요. 여기서 액션을 취해볼 수 있었겠네. 그치? 한다면 아마 저는 여기서 못하고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거리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맞췄다 틀렸다 자꾸 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맞췄다 틀릴 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반등을 잡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리고 이 반등이 아마 추세적 상승으로 계속 연결돼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걸 잡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잡아 반등 포인트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진짜 분봉 스캘핑 치실 분들은 뭐 치실 수 있었겠지만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시그널을 보시면서 근데 지금 지표들을 봤었을 때 저는 여기 참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아마 스킵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스킵에 대한 얘기 좀 드렸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 반등은 내가 포기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다. 그죠? 반등이 나오는 규모를 좀 보고. 근데 반등이 조금 사실 원하는 만큼 강하게 등장하진 않았거든. 근데 여기서 다이버전스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그죠?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여기 돌파하는 그림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액션을 취하려면 이쯤에서 액션을 취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요. 제가 이제 즐겨 말씀드리는 게인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다른 것들이 같이 움직이려면 이 BTC 차트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BTC 차트는 움직이지 않고 사토시 차트는 움직이지 않고 빠지면서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까 그냥 비트로 돈이 좀 들어왔구나. 근데 알트에서 들어왔는지 새롭게 돈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랐는데, 뭐, 네오는 또 반등이 좀 주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실질적 반등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퀀텀 네오. 아직 흐름 나쁘진 않네요. 그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이 조정이 얼마까지 진행이 될 거고, 어떻게 뭐 진행이 될 건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래서 조금 소문 좀 죽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잡았고 1억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초세 정리를 했잖아요. 알트코인들 같이. 그리고 요 반등이 등장한 건데 요거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기에는 지금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조금 좀 더 지켜보다가 좀 흐름이 좀 단서가 좀 날만한 것들이 더 등장을 하면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바로 빠질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더 봉을 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한 번에 봉우리 그 정도 생각도 드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나중에 이 추세가 이제 잡혔거든요. 요게 잡혔는데 이 추세가 깨질 때는 더 아프게 깨질 수 있다는 건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요건 깨졌고 그렇지? 요걸 살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건 살리고 있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봉우리가 여기서 봉우리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봉우리 만들어져서 하여튼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앞을 수게 빼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 근데 매수를 지금 신규로 들어갈 거냐는 부분은 저는 깨름칙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타라도 좀 놀림목을 좀 잡으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굳이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비트코인을 한 1억 밑으로 살짝 빠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1%라도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살짝 한번 덤벼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전전 여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왜냐하면 이 추세 라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전 여쯤 잡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는 이탈되면 반대 정리한다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지. 이렇게 갔다가 먼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요 그림을 정도 보고 요 정도 뷰를 보시면서 그죠?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해주고 조세 깨질 때 나머지 청산 룰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항상 지금 되게 섬세하게 단타를 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볼만한 흐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볼만한 흐름은 없고, 제가 단타 치던 이웃은 여기서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정 좀 중에 있네요. 다시 살까? 플로우도 뭐, 플로우는 1,500원대 오게 되면 내가 다시 담아볼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어쨌든. 알트도 이제 먼저 힘이 좀 빠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알트에서 비트로 돈이 들어가면서 과거에 좀 등한시 받았던, 특히나 퀀텀 이런 애들, 네오 이런 애들 지금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계 코인들이거든. 근데 퀀텀이 차트가 이뻐 보이는 게 조금 기분이 좀 나쁜데, 퀀텀은 좀 악명이 높죠, 그죠? 그래도 이런 모습일 때는 버티시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죠? 근데 이제 타점으로 친다면 좀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오면 잡아야지 한 타점 요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부담스럽거든요. 오면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면 정살 정도 박아두시는 건 나쁘지 않겠고, 그 정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시장은 4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4월 하순이 되면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4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꽤 높은 확률로. 그래서 뭐 늦어도 4월 하 말부터 해서 5월 때 조정장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장이 뭐 폭락장 뭐 이렇기보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20%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배팅을 하는 게 맞겠지. 근데 그걸 각오하고더라도 지금 막 코인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적당히 사면 되는 거야. 적당히. 그러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면서. 근데 대출을 받아서 지금 무조건 연끌을 해야 돼. 무조건 가. 이런 관점으로 사지 마셔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저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한 투자 잘 하실 테니까 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은 참 재밌는 상황이야. 우리가 금값은 오르고 증시는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인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자산 인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좀 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대체로 힘이 좀 빠지고 있고, 패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고점이 아니라 고점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신호는 아직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한 모습을 이쪽에서 한 번 더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 전체 파동 요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될 수 있냐면 24년 1월 정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기서 타점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5,400만원 정도에서 이 상승 이 웨이브의 절반 가까운 조정, 약 8천만원 정도까지의 조정이 가능성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올 여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뷰를 잡으시면서 좀 조심조심 먹고 째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